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지인에게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범행 직후 도주한 피의자는 약 2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김선홍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피스텔 복도에서 남성 2명이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입니다. 하의만 입은 가해 남성이 피해 남성을 강하게 끌어당기며 격투는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내내 이어집니다. 집 안에서 흉기를 휘두른 이후 상황입니다. 우당탕탕탕 했고 그다음에 너 일로 와 들어와 해서 뭔가 도망가는 애를 이렇게 잡아서 끌고 가는 느낌?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1층까지 절뚝이며 걸어 내려왔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구조됐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 A씨는 오피스텔 옥상 방향으로 도주했습니다. 간발의 차로 도착한 경찰은 권총과 테이저건, 3단봉을 들고 한층 한층 올라가며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가해자는 결국 도주 2시간 만에 건물 주차 타워 1층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A씨는 우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마약 검사는 치료 이후 이뤄질 예정입니다. A씨와 피해자는 선후배 관계로 알려졌는데 A씨는 현장에서 자신을 험담하고 다녀 범행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를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일부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제품별 인과관계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사건을 2심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2심에서 금고 4년형을 받은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이들은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결정해 업무상 과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다시 다른 판단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원인이 어떤 가습기 살균제 탓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피고인들이 제조, 판매에 관여한 가습기 살균제의 주 원료가 옥시 등 다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주 원료와는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숨진 원인이 어떤 가습기 살균제 탓인지 구체적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 98명 중 94명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여러 회사의 가습기 살균제를 함께 사용한 복합 사용자 그룹입니다. 파기환송에 따라 2심에서는 피해자들이 이용한 제품마다 사망 원인을 구체적으로 규명해 잘잘못이 가려질 것으로 보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 등은 판결 후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냐며 반발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산하의 한 지역협의회에서 공금 횡령 의혹을 경찰에 신고했더니 신고자의 회원 자격을 박탈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회원 간 법적 소송을 제기해선 안 된다는 자체 규칙 때문인데요. 천재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산하 청원지구 협의회원 20여 명이 노란 조끼를 내려놓습니다. 이 조끼는 회원들의 상징인 봉사활동복으로 회원들은 최근 발생한 청원지구 협의회 A 회장의 자격 상실을 항의했습니다. 웬 말이냐! 올해 1월 청원지구 협의회장에 취임한 A씨는 지난 9월 적십자사 봉사회 충북도 협의회로부터 활동 정지와 자격 상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사유는 봉사원 간 고소고발로 무리를 일으켜선 안 된다는 시행규칙을 어겼다는 겁니다. 앞서 A씨는 취임 직후 전임 협의회장이 회원들이 낸 공금으로 상품권과 금반지를 구매하는 등 횡령 의혹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또 오늘이
상품권을 50장을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한테 전달까지 했다. 해가지고서 이거 바로 저희 지구 임원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이거는 횡령이다. 실제 수사 결과 전임 협의회장은 횡령 혐의가 인정돼 구약식 처분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한적 십자사 충북지사는 횡령 혐의와는 별도로 시행규칙상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고소고발이 있게 되면 자격 상실이 됩니다. 그러니 고소 취하해 주시고 안에서 원활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3월부터 계속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횡령 등 부정 의혹까지 법적 대응을 제한하는 자체 시행 규칙이 적절한 것인지는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전임 협의회장 A씨는 부당 규칙에 의한 자격 상실이라며 행정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치킨집 같은 튀김 요리 업소에서 종종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전기적 요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경찰과 소방이 합동으로 실험을 해본 결과 단순히 튀김 찌꺼기를 모아놓은 곳에서도 자연 발화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튀김기를 사용한 뒤 나온 찌꺼기를 한데 모아놓습니다. 수북이 쌓인 찌꺼기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금세 플라스틱 용기의 밑바닥은 녹아내리고 연기가 실내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바닥에서부터 불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더니 용기 전체로 번집니다. 인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튀김 찌꺼기만 모아뒀는데 불이 붙은 겁니다. 대전경찰청과 대전소방본부는 합동 화재 재현 실험을 통해 조리 후 모아놓은 튀김 찌꺼기에서 자연 발화가 되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쌓이는 열기가 빠져나가는 열기보다 크게 되는 조건이 형성되면 그 외부의 온도와 관계없이 용기 안에서 화재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튀김 찌꺼기에 남아있는 고온의 기름과 산소가 만나 열이 발생하고 이 열이 튀김 찌꺼기와 플라스틱 용기 등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고온의 튀김 찌꺼기를 모아둔 것만으로도 내부 온도가 20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이런 튀김 찌꺼기로 인한 화재는 큰 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대전에서만 튀김 찌꺼기로 인한 화재가 13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뜨거운 상태에서 그냥 버리게 되면은 화재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걸 따로 모아둔 다음에 식히고서 경찰과 소방은 튀김 찌꺼기를 플라스틱 용기에 모아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화재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 번 식혀서 온도를 낮춘 뒤 버릴 것을 권장했습니다. 금속 용기를 사용하시면 화재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고요. 그리고 그날 발생한 튀김 찌꺼기는 그날 그때 버리시는 것이 대전경찰과 소방본부는 요식업협회 등의 실험 내용을 전달하고 특히 치킨집 등 튀김 요리 업소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